내 안에 있는 행복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남들은 좋은 차, 넓은 집, 해외여행을 하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남의 삶이 항상 더 좋아 보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잘나 보이고, 누군가는 나보다 덜 외로워 보였죠. 그리고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의 뒤편에 서서 바라보니 전혀 다른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 삶은 사실 내가 이미 살아낸 시간들 속에 있었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돋아오는 것, 낙엽 지는 길을 천천히 걷는 것, 귀여운 손자와의 간단한 전화 한 통에 눈물이 핑 도는 것, 그토록 그리운 사람이 빈자리를 조용히 쓰다듬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 모든 게 내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잊고 살았던 우리 안의 보물을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순간들을 다시 꺼내볼까요? 인생의 가을, 낙엽 속에 숨은 빛.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이 된 박옥순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인생은 사계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봄에는 설레고, 여름에는 바쁘고, 가을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가을 한복판에 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창밖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흩날리는 바람의 감촉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젊을 땐 몰랐어요. 그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요. 아니, 아예 그런 소리가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지요. 늘 전쟁 같은 출근을 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낮인지 밤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려왔지요. 어쩌다 쉬는 날이 되면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부모님도 챙겨야 하는 반복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산책하면서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신선한 가을 바람이 얼마나 상쾌하고 정겨운지 새삼 느낄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의 특권 아닐까요? 시간을 곁에 두고 사는 일상,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사는 시간의 서핑 같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커피 잔을 기울이다가, 어느 날은 TV를 켜다가 문득 혼자란 게 실감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전기밥솥에 김 빠지는 소리, 옆집 할머니의 텃밭 가꾸는 소리,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그동안 참 고생하며 잘 살았다는 위로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젠 누구를 위해 치장하거나 눈치 보거나 허겁지겁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천천히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을이라는 선물이 아닐까요? 젊은 시절엔 이것저것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많았어요. 남의 집 것들은 왜 그렇게 크고 좋아 보이던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도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아침 따뜻한 방에서 햇살 받으며 차를 마시는 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꿈 같은 하루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이상하게 감사한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허리 쑤시고 관절이 뻐근해도 이런저런 약봉지가 가득한 냉장고도 아직 내가 살아있음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되었어요. 인생의 후반전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따뜻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묻더군요. 옥순이 할머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지요. 감사하면서요. 이화 그때 그 시절, 지금의 눈으로 보다 제가 처음으로 참기름 냄새를 맡은 게 8살 때였어요.
서울 피난살이 시절 어느 집 담장 너머로 퍼지던 고소한 냄새. 아직도 기억이 또렷하게 나요. 그날은 하루 종일 배가 고팠지만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땐 뭐든 귀했어요. 하얀 쌀밥은 생일이나 돼야 먹을 수 있었고, 고무신 한 켤레는 동생과 나눠 신었죠. 김장하던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양푼 바닥에 붙은 배추속을 긁어먹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땐 최고의 간식이었죠. 그 시절 참 많이도 부러웠습니다. 옆집 연탄이 한 줄이라도 더 올라가거나 고기 반찬으로 제사를 지내는 이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참 묘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와, 그때가 오히려 낭만이었네요라고 말해요. 비닐도 없던 시절 엄마가 고춧가루 자루로 덮어주던 이불을 지금은 빈티지 감성이라며 새로운 패션의 한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엔 사각 도시락으로 비빔밥을 해 먹는 식당이 생길 정도로 옛 감성들을 느끼고 싶나 봅니다. 최근에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 옛날 도시락 얘기 다시 해주세요. 김치에 달걀 하나 얹고 그 눈망울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잠시 저는 그 시절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는 없어서 불편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없기에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어요.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 달력에 빼곡히 적어둔 식구들의 생일과 갖가지 약속들, 그리고 삶은 고구마 몇 개로 함께했던 가족들의 웃음. 지금 제 옷장 한 켠에 고이 모셔둔 빈 들통 자루. 그건 명품백보다 값진 보물입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는 엄마의 손맛,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낸 시간이 고스란히 들어있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기억들이 저를 먹여 살립니다. 몸은 약해져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얘기 속에서 오늘을 버티는 힘을 얻으니까요. 그때 그 시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이던 시간이었다는 걸요. 삼화 병원에서 만나 젊은이, 제 이름은 이철수, 올해 78입니다. 저는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뭐든 씩씩하게, 활기차게 일을 했습니다. 감기 한 번 제대로 앓은 기억도 없이, 젊어선 막일도 하고, 자식들 먹이느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몸이 늘 그렇게 따라줬던 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지난 봄 정기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간 수치가 좀 높다고 하더니, 며칠 뒤엔 CT 찍자, 다시 혈액 검사하자. 그렇게 며칠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죠. 처음 입원했을 때는 참 기운이 없었습니다. 주액줄에 매달린 채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니 내가 병자가 되었구나 실감이 나더군요. 한숨만 늘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나이에 이런 고생을. 그런데요. 며칠 지나 병실 옆 창가 침대에 젊은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25살. 한의식 대기자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구역질하고 피곤에 찌든 얼굴로 의사 앞에서 자꾸 고개를 숙이더군요. 처음엔 안쓰럽기도 했지만 하루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그래도 좋으시겠어요. 70 넘게 건강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저는 겨우 25인데 이제야 인생 시작하려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많이 살아왔구나. 어쩌면 이 병실조차 누군가에겐 부러운 자리일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는 아침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맛없다고 투정하던 병원 밥을 그래도 먹을만 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등에 꽂힌 주사 바늘이 성가시긴 해도 그 바늘 덕에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퇴원하면서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자네 나이 땐 세상 겁도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보니 삶이란 건 좀 늦더라도 괜찮네. 더 깊어질 수 있거든. 꼭 나아질 거야.
꼭 그렇게 믿어. 돌아오는 길, 병원 담장 밖에서 바라본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병원 기록은 이상 수치일지 몰라도 내 삶의 기록은 꽤 괜찮아졌어. 그리고 아직 나의 시간이 끝난 건 아니야. 차와 빈 의자 둘, 그곳에 피어난 것. 저는 최말순, 올해 80입니다. 남편은 11해 전에, 딸은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 곁엔 오직 시간뿐이죠. 처음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 빈자리가 참 컸습니다. 식탁 끝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맞은편 의자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겁니다. 여보, 밥 식는다. 예전엔 그렇게 부르면 슬리퍼 끌고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저 조용합니다. 텅 빈 식탁, 텅 빈 거실. 심지어 TV 소리마저 어쩐지 멀게 느껴졌죠. 시간이 조금 흘러 적응이 되나 싶었는데 두 번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딸아이였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있던 울음 그릇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다 쏟아내면 마른다지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눈물은 마르지만 가슴 안쪽엔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고이 쌓여만 갑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하루하루 사라지더군요. 아침이면 눈을 뜨고 밥때가 되면 뭐라도 끓여 먹게 되고 계절이 바뀌면 장롱 속 옷을 꺼내 입습니다. 슬픔은 마치 내 그림자처럼 늘 곁에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며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온기가 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 무렵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현관 앞엔 우리 손자 우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이후론 통 연락이 뜸했던 아이였죠. 할머니, 저 학교 끝나고 집에 혼자 있기 싫어서요. 여기 와도 돼요? 그날 이후 우진이는 종종 제 집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라면 끓여달라며 왔고, 그 다음엔 시험 공부를 한다며 왔고, 나중엔 그냥 아무 말 없이 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얘가 왜 자꾸 오는 걸까 싶었지만,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집 오면 마음이 좀 편해요. 여긴 조용하고 할머니는 제 얘기 그냥 들어주시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찌르르 울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기쁨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혼자 사시는 김복래 할머니가 계신데요. 어느 날 마당에서 상추를 따시다가 제게 반찬 좀 나눠주겠다고 찾아오셨죠.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찜 한 접시, 나물 한 줌씩 나누며 살아갑니다. 가끔은 마주 앉아 무말랭이 씹으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그렇게 빈 의자들이 하나둘 채워졌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는 이제 손자가 종종 앉고 딸이 앉던 소파 끝자리는 초코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누워 있습니다. 초코는 딸이 키우던 강아지였어요. 딸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혼자 남겨진 초코를 제가 데려왔죠. 그 작은 녀석이 제 무릎에 얼굴을 묻던 날, 제 가슴 속에 묻어뒀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린 서로 말은 없지만 가끔 눈빛만으로도 위로를 주고받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평범합니다. 아침엔 초코와 동네 한 바퀴 돌고, 점심엔 김복래 할머니와 밥을 나누고, 저녁엔 손자가 준 이어폰으로 옛 노래를 듣습니다. 빈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젊었을 땐 무언가를 채우는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비워진 자리를 어떻게 감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기는 건 결국 목소리와 온기 그리고 함께한 기억이더군요. 지금도 남편 사진 옆 딸의 찻잔 하나는 여전히 거실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옆엔 초코의 작은 쿠션이 있고 그 바로 맞은편 손자가 가져온 만화책이 쌓여 있죠. 슬픔 위에 피어난 새로운 관계들.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남기고 간 이 자리 덕분에 따뜻해졌어요. 우화, 노년의 금융자산 시간. 내 이름은 최영식, 올해로 82입니다. 예전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 중역을 맡고 있었지요. 세상에 거침이 없이 살았어요. 수많은 직원들을 관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시장을 쫓아다니며 회사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가 마치 내 인생 전체를 말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라는 곳에선 시간이 곧 돈이었고 하루를 10분 단위로 쪼개 써야만 살아남는 줄로만 알았죠. 늘 바빴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게 곧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하던 날, 그동안 쌓은 재산 목록을 쭉 펼쳐봤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꽤 많은 숫자가 찍혀 있었고, 아파트도 있고 골프 회원권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한 것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휴식과 여유가 찾아왔는데 정작 내가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출근할 곳이 없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전화가 오던 것이 온종일 한 통의 전화도 없을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러야 할 호칭도 없어졌습니다. 그냥 동네 할아버지나 아저씨 정도죠. 세상은 멀쩡히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 선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참 좋더군요. 봄바람에 나무잎이 살랑이고 맞은편 중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이렇게 앉아서 햇살을 느끼는 이 순간, 이게 내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 아닐까. 그동안 저는 1억을 벌기 위해 1초를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반대더군요. 1초를 더 천천히 느끼기 위해 지금껏 쌓아온 것을 내려놓는 중이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새소리를 들으려 공원을 향합니다. 하늘을 보며 몸을 깨우는 운동을 합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던 화단에 핀 장미꽃을 한 송이씩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삶이지. 어느 날엔 마트에서 고구마를 고르다 뒤에 서 계신 할머니께 먼저 고르시라며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참 배려도 깊으신 분이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내 하루가 뿌듯해지더라고요. 젊었을 땐 수십억 계약 하나 따내고도 허무했던 마음이 지금은 고구마 하나로 따뜻해지는 겁니다. 예전엔 내 삶이 얼마나 벌었는가로 측정되었다면 이젠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손자 우진이가 주말마다 놀러 옵니다. 같이 동화책을 읽고 때론 내가 예전에 하던 사업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길고 유명한 다리를 진짜로 세우신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그 아이를 보며 나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이야기와 시간이다. 요즘은 종종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바쁘게 뛰고 누군가는 누군가와 다퉜는지 얼굴이 찌푸려져 있죠. 그럴 때 저는 속으로 빌어요. 저 사람도 언젠가는 이 햇살의 가치를 알아차릴 수 있기를. 시간은 묘합니다. 젊을 땐 쫓기듯 달리지만 나이 들면 마치 선물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이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 인생 마지막 장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 말입니다. 노년의 진짜 금융자산은 돈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에요. 누군가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린 매일같이 품에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우린 함께 참 값진 시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